첫 번째로 청소 사업으로 월 500 찍는 길. 두 번째는 청소 사업으로 망하는 길.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, 일단은 제가 이 업종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망합니다. 망해도 뭐냐, 손실이 적다.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내서 카페를 차리든가 뭐 편의점을 하든가 프랜차이즈를 하든가, 이게 망하게 되면은 빚이라는 게 생겨요. 빚. 어마어마한 빚이 생깁니다. 뭐 20대 초반에 중반에 또는 30대 이렇게 빚을 지게 되면 못 일어서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. 근데 청소 사업 같은 경우는 소자본입니다. 소자본. 특히 매트리스 이런 거는 청소기가 뭐 몇백 하더라도 안 되면 다시 되팔면 되니까, 요게 한 500, 넉넉 잡아 500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. 할 수 있는데, 이 망하더라도 되팔아도 250, 300은 받고, 계단 청소도 뭐 되팔긴 그렇죠. 어쨌든 그 망해도 손실이 적다. 그런 부분에서 좀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, 대신에 이거를 본업으로 하지 말고 부업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. 부업 개념으로 어떻게 하냐면,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봤겠죠. 다 봤는데, 망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, 일단 월 500 찍는 분 같은 경우는 성급하게 안 했어요. 막 조급하게 안 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하더라고요. 그 본인이 매트리스 청소 요것도 하고, 계단 청소, 그리고 사무실, 요렇게 세 개를 동시에 진행해 보고 싶다 하는데, 망하는 지름길입니다.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만 하세요. 하나만. 20대, 30대, 40대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요거 하나만 추천드립니다. 이 매트리스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. 매트리스 안에도 소파가 있고 카페트가 있습니다. 요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거든요.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할 일이 넘치도록 많아요. 내가 해야 될 일, 뭐 블로그도 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뭐 청소 준비도 해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세 개 같이 하거나 두 개 같이 하면 망합니다. 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, 저는 청소를 좀 줄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. 일단 한 가지 완벽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려요. 이게 뭔 얘기냐면, 저는 매트리스 이 청소 교육받고 준비하고 청소기 사고 시장 조사하고 막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2달 걸렸어요. 직장 다니면서 했거든요. 직장 다니면서 청소기 구입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. 2달 동안 완벽하게 준비하고, 그 다음에 매출이 없을 때 계단으로 넘어가고, 계단에서 완벽하게 됐을 때 매트리스,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. 하나부터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고, 그 다음에 뭐냐, 직장.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. 뭐 배달 하시는 분도 계셨고 대기업 퇴직하신 분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. 이거를 본업을 하면서 하세요. 하면서 이 준비 기간을 한두 달 잡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여기 수익을 먼저 50만 원부터 내보시고, 사업자 등록증 안 해도 됩니다. 안 해도 되고 50만 원 넘어가고 수익이 100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내시고, 뭐 내고 하셔도 상관없고, 그런 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탈세만 안 하면 됩니다. 탈세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50만 원 달성해 보시고 100만 원 달성해 보시고 150, 100에서 150 요 사이 왔다 갔다 이제 하고, 내가 생활비 정도는 마련이 된다 했을 때 이제 직장을 넘어서서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때 청소 사업으로 완전히 뛰어드시는 걸 추천드리고, 성공하는 청소 사업에 제가 봤을 때는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두 가지. 첫 번째는 길게 보고 준비하라. 준비. 최소 한 달에서 2달은 준비를 하는 걸 쉽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본업과 병행하라. 두 번째 주제, 망하는 길. 두 번째 주제, 망하는 루트. 요게 왜 알아야 되냐면, 망하는 루트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똑같이 좀 시행착오도 안 겪겠죠. 그런 의미에서 알아보는 거지, 뭐 망하라고 알려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고, 제가 봤을 때 망하는 루트는 그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저것 하는 거. 제일 먼저는 직장 플러스 직장이 본업
본업도 되겠죠. 본업 플러스 매트리스 플러스 계단 플러스 사무실 뭐 등등 여러 가지 같이 하면은 이거 죄송하지만 좀 망합니다. 쉽게 망하고 일단 직장 다니면서 매트리스나 계단 20, 30대면 젊으면 매트리스 좀 연세 있으시고 그냥 큰 욕심 없으시면 계단 요 둘 중 하나만 하셔서 딱 정해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앞에랑 똑같죠. 두 번째는 조급증. 막 너무 조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막 빨리 수익을 올리려고. 근데 이게 알아두셔야 될 게 고객들도 다 압니다. 저 사람이 대충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. 그래서 막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매트리스 한 건당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다면은 처음에는 2시간에서 3시간 한다 생각하시고 여유있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부업으로. 고객들이랑 트러블이 생긴 거죠. A라는 사람이 한 6년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했습니다. 이 사람은 사업자 없이 그럼 어떻게 영업을 했느냐 뭐 다 현금으로 받고 계좌이체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. 간혹 가다가 고객이 현금 영수증 해달라 하면은 다른 청소업체 사장님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5년 6년 뒤에 고객이 이 사람 탈세한다 현금 영수증 현금밖에 안 받는다 그거를 신고를 해버리잖아요. 일단은 고객이 신고하게 되면은 다 조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. 현금 영수증 이 부분에 대해서. 그러면은 처음에 국세청에서 막 경고 이런 게 나오겠죠. 막 사업자 내고해라 뭐 해라 하다가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인데 어떤 거냐면 통장이랑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대한민국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세무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. 이게 돈 수익이라고 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만큼의 수익이라고 치잖아요. 그러면은 이만큼의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대한민국 세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이 지출을 봅니다.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출이 3억이라고 칩시다. 3억. 요 뭐 세무 시스템에 다 누적이 됩니다. 그러면 요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. 예를 들어서 A가 직장도 다녔고 뭐 주식을 했고 그런 세무 시스템이 다 남아 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요.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이 사람은 3억을 썼네. 또는 집을 5억짜리를 샀네. 또는 뭐 1억을 썼네. 이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세무청에서 의심을 하게 되죠. 이 돈이 어디서 났지? 그러면 자금 출처를 대라 이렇게 날라올 수도 있고요. 이 수입의 근거지를 찾는 거죠. 그렇게 찾다 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자를 안 내고 현금으로 받고 계좌이체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네.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? 여기는 뭐 기존에 6년에서 7년 동안 계좌이체 받았던 내역을 다 본인이 증명해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7년 전에 받았던 김某某씨 카페트 청소비 37만원. 그러면은 요거를 세금 신고를 안 했다 칩시다. 여기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요게 7년이란 가산세가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뭐 망하진 않더라도 엄청 독박 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청소 요거는 큰 그거 없으니까 어차피 뭐 첫 해에 매출 1억 올리고 이런 사람들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세무신고는 요거는 다 하시는 게 맞지 않나. 하는 게 맞습니다.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두서없이 적어봤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 영상이 10분입니다. 10분. 보통 10분 안쪽으로 만들려고 저도 노력 중이거든요. 노력 중인데 사실 이 영업이나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올릴 거는 이게 10분으로 부족합니다. 부족해가지고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주기적으로 영상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